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 건가요, 교수님? 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특이적인 그런 운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운동 범위를 좀 유지를 하고 또 근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운동, 집에서 이제 기구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몇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손목이 사실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정말 많이 침범이 되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손의 이제 기능 유지를 위한 걸로 저희가 이제 사실 너무 간단한 건데요. 네, 이제 손을 쫙 이렇게 편 상황에서요. 네, 이제 손 끝부터 천천히 이제 손을 구부립니다. 그래서 여기 손 끝까지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이 관절이 구축이 되고 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손으로 엄지 손가락으로 나머지 손가락을 이렇게 덮어서 한 8에서 10초 정도 이제 그렇게 유지를 하다가 이제 피고 이 부분을 이제 한 손당 하루에 한 5번에서 10번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짚는 기능을 조금 향상을 하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을 4번째 손가락 아래에 손바닥 이제 이렇게 끝에 대고 요걸 또 이렇게 눌러서 8에서 10초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엄지와 2번째 손가락을 구부려서 이렇게 손끝을 만나서 이것도 한 8에서 10초 정도. 그 다음에 3번째,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이 각 과정을 이제 한 8에서 10초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 하루에 5번에서 10번 정도 이제 굉장히 간단한 거고요. 이제 책상 위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요. 손바닥을 책상에 대고 이거는 이제 팔목의 이제 근육과 인대 강화를 위해서요. 이렇게 한 상황에서 새끼 손가락을 책상에 댄 채로 이렇게 뒤집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도록 하고 네. 그런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너무 간단한데요. 이 부분도 한 5번에서 10번씩 네, 이렇게 하도록 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이 침범되는 게 손이랑 손목이니까요. 네. 네, 이제 무릎, 발목 이런 것도 조금 운동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무릎 같은 경우는 무릎 이제 대퇴 상부 근육과 무릎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 한쪽 다리를 이렇게 쭉 펴고요. 이 무릎을 편 상황에서 이 발끝을 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 8에서 10초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8에서 10초 유지한 다음에 또 다른 다리로 바꿔서 이렇게 또 동일하게 이렇게 관절을 핀 다음에 이 앞을 코를 향하게 이렇게 8에서 10초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이제 무릎 강화 운동으로 이제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의 발목 뒤에 이렇게 걸어서요. 네, 이제 어긋나게 한 상황에서 서로 어긋나게 힘을 줍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것도 한 8에서 10초 정도 유지를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 5에서 10회 정도 다리를 바꿔가면서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발목도 이제 침범이 될 수 있는 관절인데 다리를 들고 엄지발가락으로 네, 원을 그립니다. 네, 굉장히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이제 발을 바꿔가면서 하실 수 있고 보통 이 발목의 유연성을 늘리기 위해서 맨발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발을 여기다 이렇게 댄 상황에서 발 앞이나 이런 이 발가락을 위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그러니까 다리는 90도를 유지한 상황에서 네, 이런 것도 이제 8에서 10초 동안 유지를 해서 발을 바꿔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운동 치료를 보조적으로 조금 네, 시행을 할 수 있겠고요. 혹시 환자분들은 이걸 따라하기가 어려우신가요? 따라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텐데요. 이걸 한다고 바로 이제 통증이 바로 좋아진다거나 이제 이걸 했다고 바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지를 못하시니까 사실은 운동요법이 환자분들께 많이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물에 대한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이제 휠체어 타고 들어오셨다가 걸어 나가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약물에 대한 효과가 크니까 그래도 운동을 권하시는 거는 이유가 있으시긴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동을 하면 일단 기분도 좋아지고요. 네, 운동으로 인해서 근 위축을 막을 수가 있고 또 관절 주변 조직이 강화될 수 있고 또 관절 운동 범위도 유지가 될 수 있어서 운동 치료는 꼭 병행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류마티스 관절염의 활성기, 그러니까 통증과 염증이 굉장히 심한데 이런 경우에는 무리해서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휴식을 하거나 아니면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가벼운 그냥 이제 관절 움직이는 정도만 하시는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안정화된 상황에서는 가벼운 걷기 정도는 조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보통 일주일에 한 3, 4회 정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 보통은 평지고요. 이게 흙길이나 이제 잔디밭 같이 좀 푹신한 길을 걸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산악 자전거 또는 이제 이렇게 경사 가진 곳에서 자전거를 타는 이런 거는 오히려 손, 무릎, 이제 고관절, 허리 이런 부분의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불편한 관절에 결국은 지장이 되지 않을 정도의 영법으로 제한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력 운동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무리한 근력 운동은 사실은 관절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관절 강내 압력이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전문가의 지도하에 이제 관절에 너무 이제 스트레스나 힘이 실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진행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고 네,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집안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운동이랑 비슷하게 상태가 나쁘지 않을 때는 그냥 집안일 가볍게 하는 게 좋고 혹시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런 것도 좀 줄이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사실 집안일은 안 하시면 좋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또 가벼운 운동을 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집안일은 제가 보기에는 운동보다는 노동에 가깝습니다. 특히 하지 말도록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이제 손목이랑 손 관절이 많이 침범이 되는데 행주를 이렇게 짜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은 이제 무거운 것을 이렇게 드는 부분 이런 게 이제 다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집안일도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그렇군요. 컴퓨터 이런 것도 하면 안 좋겠네요. 반복적인 사용이 사실은 염증이나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반복적인 사용이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환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 진단이 정말 중요하고 또 진단이 되면 바로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진료를 조기에 받으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단된 환자분들도 이제 정기적인 진료와 또 꾸준한 약물 치료로 잘 관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